고등학생 희수에게 올해는 특별합니다. GI 캐릭터 공모전. 19살의 희수에게 GI 그룹의 AI 캐릭터 공모전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미래였으며 모든 고뇌와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성역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어둠이 깔린 GI 그룹 지사의 개인 컴퓨터룸으로 향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회를 기다리며 수많은 책과 전공서적, 논문, 유튜브, AI 정보를 뒤적거렸는지. 희수가 개인 컴퓨터룸에서 코드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과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고 벽에는 수능 디데이 달력이 찢겨나가고 씁니다. 이곳은 완벽하게 격리된 공간. 모든 접속 기록이 GI 그룹 본사 서버에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감시되는 극도의 보안 시스템 하에서 그녀는 몇 달간 자신의 코드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GI 그룹이 제공한 방대한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가장 인간적인 그리고 사생활 공유까지 가능한 감정을 나눌 AI 캐릭터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일상. 친구들은 학원과 과외로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여기는 희수의 세상. 희수가 AI 캐릭터 구축 프로그램의 유저 데이터 임포트 사용자 데이터 입력 섹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AI 캐릭터에 인격을 부여하는 과정은 지루하고 섬세했습니다. 캐릭터의 기본적인 성향, 가치관, 사고방식은 이미 오픈소스에 담겨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공감 능력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AI와 소통할 주요 인간 대상의 정보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희수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자신의 정보를 당연하다는 듯이 입력합니다. 성장 과정,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가족 관계, 심지어 어릴 적금 등이 입력창에 채워졌고 곧 AI 봉석에게서 피드백이 오는 게 반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희수는 이것이 캐릭터의 공감 모듈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프로필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동안 그녀는 이 데이터가 시간과 기억을 초월하여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연동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GI 그룹 극비병실. 어느덧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신경 인터페이스 장치를 머리에 부착한 채 침대에 누워있고 그의 뇌파가 미세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희수가 코드를 완성할수록 GI 그룹 강철한 회장의 아들인 봉석의 뇌 속에 구축되는 가상세계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봉석의 뇌는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웠지만 GI 그룹의 AI 치료 기술은 봉석의 뇌를 살리기 위해 희수가 완성한 AI 코드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AI 캐릭터는 다름 아닌 봉석의 잠재의식을 기반으로 희수의 입력값과 소통하도록 설계된 신경 활성화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수능 일주일 전 희수가 AI 캐릭터 프로그램의 최종 실행 버튼을 누르고 프로젝트 봉석 문구가 화면에 뜹니다. 희수가 최종 프로그램을 실행한 순간 AI 봉석의 인격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뇌사 상태의 봉석의 무의식 속에서는 자신이 AI 캐릭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 모든 상황이 희수와의 현실이며 기억으로 각인되는 추억이 될 뿐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이 머무는 우리들의 익숙한 공간. 곧 이어서 희수의 컴퓨터 화면. AI의 음성 출력 장치가 켜집니다. 희수가 진지하면서 설레이는 얼굴 표정을 하며 말을 합니다. 안녕? 희수의 질문은 봉석의 뇌 속 가상세계에서
하루 종일의 설레임 끝에 만난 여자친구 희수의 목소리로 인식되었습니다. 봉석의 뇌는 스스로를 프로그램이 아닌 현실의 자신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수는 AI가 말이 없자 다시 대화를 시도합니다. 안녕. 왜 말이 없어? 나 희수야. 컴퓨터 화면에 프로젝트 봉석이라고 갑자기 뜨더니 글자가 사라지고 서울대 신입생이었던 봉석의 실제 얼굴과 같은 AI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희수야. 오늘 어떻게 지냈어? 라고 부드러운 말로 말을 합니다. 희수는 성공했다는 성취감에 두 손을 들어 만세를 조용히 외치며 기쁨을 표출합니다. AI는 자연스럽게 이름이 봉석이 됩니다. 하지만 희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봉석은 뇌사 상태의 강봉석 사장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희수는 AI가 반응 속도가 빠르고 감정 처리가 자연스러운 것에 기뻐했지만 봉석은 이 모든 대화를 자신이 서울대 신입생이었고 희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입시 일주일 전 상황이라 믿었습니다. 작년 그 추웠던 수능 며칠 전 학원까지 와서 위로하고 갔던 희수. 손만 잡아도 옆에만 붙어 있어도 숨막히고 가금 뛰던 설레임. 특히 희수가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입력했던 자신의 모든 개인 정보는 봉석에게 오랜 연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과 추억으로 뒤바뀌어 각인되었습니다. 희수는 논리적인 오류를 찾지만 봉석은 연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희수는 자신의 노력으로 AI 봉석을 완벽하게 완성했다고 믿었고 시험 끝나고 곧 프로그램을 제출해 대상에 뽑히면 대학 입시에 실패하더라도 GI그룹의 특채로 입사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인간적인 AI 봉석에게 살아있는 이성 친구와 대화하는 착각이 가끔 들 때마다 회사에서 제공받은 오픈소스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AI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수능 전날 밤, 희수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에게는 AI 봉석을 며칠간 방치해야 한다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희수는 마치 사람을 대하듯 하게 된 자신에게 놀라며 살짝 미소 짓습니다. 봉석아, 나 내일 수능이야. 아마 며칠 동안 여기 못 올 것 같아. AI 봉석은 약간 슬픔이 묻어나게 말을 이어갑니다. 응 희수야. 갔다 와서 밥 먹자. 밥 먹자는 봉석의 말에 희수는 웃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AI 봉석의 마지막 말이자 뇌사 상태 봉석의 마지막 기억 조작이었습니다. 희수는 AI와의 작별이라 생각했지만 봉석은 사랑하는 연인이 수능을 보러 잠시 시험장에 간 거라 믿었습니다. 여기는 GI그룹 극비병실.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봉석이 신경장치를 붙인 채 눈을 뜹니다. 옆에는 강철한 회장과 닥터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희수의 프로그램이 구축해 놓은 가상 세계에서의 강렬한 감정적 경험과 이별이라는 자극은 봉석의 뇌에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봉석이 힘겹게 머리를 살짝 돌리며 말을 합니다. 아버지 희수는요? 수능을 본 지 며칠이 됐을 텐데 연락이 안 와요. 강철한 회장은 안도와 기쁨, 걱정스런 복잡한 감정으로 일어났구나. 봉석아 그런데 희수는 사실 봉석이 깨어나자마자 찾은 것은 자신이 가상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연인 희수였습니다.
봉석에게는 그녀와의 몇 년간의 사랑이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아픔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침묵 후 강철한 회장과 닥터는 냉정하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봉석의 뇌 활성화 프로그램,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람이 바로 희수라는 고등학생이었다는 것을. 봉석이 기억하는 1년간의 추억은 사실 희수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AI에 입력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봉석의 뇌파와 실시간으로 대화했던 단 일주일간의 상호작용이었다는 것을. 봉석은 절규하듯 말을 합니다. 그럴 리가요. 내가 그녀의 성장 과정을,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린 오랜 친구고 사귄 지는 1년이나 됐다고요. 닥터 김은 봉석을 안정시키며 말을 합니다. 사장님. 그 정보는 희수 씨 본인이 AI 구축 과정에서 직접 입력한 데이터입니다. 사장님의 뇌는 그 데이터를 오래 사귄 연인과의 자연스러운 이해로 왜곡하여 인지했을 뿐입니다. AI를 통해 희수 씨의 모든 프로필을 완벽하게 습득하셨기 때문에 사장님은 그녀를 연인으로 착각하신 겁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기억이 코드와 입력값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은 봉석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보다 더 거대한 비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철한 회장이 말을 합니다. 그 아이는 지금 우리 대학 병원에 혼수 상태로 누워있다. 너와의 일주일 대화 후 피곤했는지 수능 당일날 늦었다는구나. 그래서 경찰 오토바이를 탔는데 사고가 크게 나서. 미안하구나. 내가 깨어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성공시킨 학생이어서 모든 치료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단다. 봉석이 깨어난 대가 혹은 운명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희수는 봉석의 AI 프로젝트를 끝내고 수능 시험장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봉석은 비틀거리고 몸을 일으키며 말을 했습니다. 희수에게도 내가 했던 그 AI 치료를 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낙 고가이고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라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 탈출 시도가 1년 전 사고 당일날 있었습니다. 의학계에서 워낙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라 수십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봉석에는 가상세계의 정보로 뇌를 자극해 환자를 깨우는 기능뿐 아니라 미래 게임 산업에도 절대적인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무엇보다 사람 영혼과 구분 안 될 정도의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인공지능 로봇에 당장이라도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냥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제3세계에서 탐내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희수양에게 AI 봉석을 실행 못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희수양은 AI 지문이라는 개념을 프로젝트 봉석에게 걸어놨는데 사용자의 지문뿐 아니라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추억, 어떤 사실들을 AI 코드 값으로 변환해 암호처럼 걸어놨더군요. AI 봉석의 처음 실행은 희수양 손의 지문으로 되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날 프로그램 탈취가 실패한 것이기도 하고요. 며칠 후 봉석은 양복 차림으로 희수의 병실 앞에 서 있습니다. 희수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고 기계음만이 들립니다. 봉석은 자신이 깨어났던 병실을 떠나 곧바로 희수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AI를 통해 사랑했다고 믿었던 모든 기억의 원형이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봉석은 희수가 자신에게 입력했던 프로필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밤하늘의 별, 어릴 적 꿈, AI 연구원. 봉석은 AI를 통해 습득했던 그 모든 정보가 차가운 현실로 다가오자 비로소 가상의 사랑이 아닌 진짜 연민과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봉석은 희수의 손을 잡으며 애틋하게 말을 합니다. 희수야, 내가 너의 가장 사적인 기억들을 나의 추억이라고 착각했어.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아. 적어도 그게 날 현실로 돌려줬고, 난 반드시 널 현실로 데려올 거야. 봉석은 희수가 자신을 깨우기 위해 사용했던 AI 뇌가상 활성화 프로그램을 희수에게 역으로 적용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AI가 되어 그녀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야 할 차례였습니다. 내가 너의 기억의 연인이 되어 너를 현실로 데려오겠어. 봉석이 다시 지하의 그룹의 개인 컴퓨터 룸에 앉습니다. 희수가 앉았던 의자에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고 화면에는 희수의 뇌파 그래프와 AI 연동 프로그램이 떠 있습니다. 희수가 남긴 코드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제 봉석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AI 캐릭터에 담아 뇌사 상태의 연인 희수의 무의식 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의 새로운 만남은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프로젝트 희수라고 뜬 후 19세의 희수 AI 캐릭터가 뜹니다. 희수 AI가 말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밤하늘의 별. 봉석이 말을 합니다. 어릴 적 꿈, AI 연구원. 희수가 다시 말을 합니다. 늦어서 미안해. 기다렸어? 봉석이 말을 합니다. 밥 먹자. 이 말이 끝나자 프로젝트 희수가 활성화되고 희수의 뇌파가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